네, 뉴스가 또 우리 나왔습니다. 그 타이어 회사가 아무 죄도 없이 중국에서 진짜 그 TV에서 무슨 타이어에 뭐 유해 물질이 있느니 뭐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다 리콜을 해주고 그랬죠. 예. 이게 다 우리한테 쏟아지는 견제입니다. 겸손해야죠. 이미 한국은 그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수출이 G7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경쟁 국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한 합정 연행을 하는 거죠. 대만하고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하죠. 대만과 일본이 기술 제휴를 하죠.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또 어떤 형태로 연합을 맺죠.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되고, 그리고 트렌드가 아주 진짜 광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트렌드가. 그러니까 시장이 그전 같으면은 내가 시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이게 망해도 3년이라고 서서히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그냥 그 제품 시장에서 하나도 못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네. 자동차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환경 문제 때문에 가솔린 차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입을 안 한다 하면 한 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. 기술 수준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. 요새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옛날 그 휴대폰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트렌드와 기호의 변화 이것을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이제 루서가 될 수가 있는 뭐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. 그 가끔 말씀하시는 트렌드 크리에이터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십니까? 그렇습니다. 트렌드를 쫓지 못하고 그럼 탈락이죠. 무조건. 예.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트렌드를 쫓아오긴 했는데 쫓아오기만 한 겁니다. 2등한 거죠. 네. 그럼 남는 게 없어요, 문제는. 다 로얄티 다 주고, 그 다음에 저쪽에서 OEM으로 이렇게 생산하라 하면은 마진은 다 먹어가고. 근데 이제 트렌드를 자기가 만든다. 네. 그러면 그게 다 남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충분히 이제 그럴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한국은 강한 한류로 세계의 정서를 지배할 수가 있고 또 그 융복합 문화로 또 IT 기반이 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네.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트렌드 창조자가 돼서 세계 시장을 갖다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사장님 말씀 한마디를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과연 경제 환경은 어떨 것인가, 시장 전망 이런 쪽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. 우선 종합적으로 지금 이 복잡하게 인플레이션이다, 고물가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수출은 어떻습니까 현재? 수출은 잘 나가죠. 우리 수출은 네. 잘 나가는데 세계 전체 시장도 대세 회복인데 그 과정에는 불안한 거, 불안정성, 예. 또 변동성, 불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어찌 보면은 그 판의 충돌이다. 아시아 태평양 판과 구미판의 충돌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보면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고 네. 아시아 중심이고 거기다 강력하게 이제 그 존재의의를 과시하는 게 미국의 혁신입니다. 솔직히 TGIF라고 그러잖아요. 네. 트위터, 구글, 아이폰, 페이스북.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?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, 현재? 그런 어떤 기술 혁신, 이런 게 충돌하는 과정에 있고, 새로운 어떤 소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만은 네. 실용주의적, 개방성,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정상, 새로운 노멀이 그 자리를 잡으면서 동시에 강한 그 반동, 다시 또 물가 얼마나 오릅니까, 지금? 네. 그 돈이 막 철철 넘치니까 그 돈 가지고서는 투기 자본이 돼서 유가, 광물, 밀, 옥수수 그냥 다 오르고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헤지 펀드 이런 것들 다시 이제 막 나오고 미국이나 유럽의 CEO들 봉급이 다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고. 예.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큰 메가 트렌드로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큰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과 또 최근에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그 페이스북 이런 걸로 인한 소통으로 인한 그 사회가 막 바뀌는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. 예. 이 속에서 저는
기회가 있다고 봅니다. 오히려 한국에는. 어.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에 안주하다 보면은 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. 그러니까 잘 지금은 그 세계 경제를 하나로 딱 정의한다는 거는 아주 참 저는 오만한 이야기고요. 네. 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뭐 흔히들 그 평론하시는 분들이 와서 요새 뭐 미국 경제가 어떻고 뭐 얘기하면 혹시 선생님 가보셨습니까? 그런다고. 저는 1년에 반은 해외 나가 있고 한 달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가서 자기가 느끼고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선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우리 수출하는 분들은. 네. 중국 이야기를 또 좀 듣고 싶습니다. 이 경쟁국일 수도 있고 협력국일 수도 있고 시장국일 수도 있고 네. 어떻게 좀 아주 봐야겠습니까? 엄 교수님 아주 정확히 그 평가를 하셨습니다. 엄청난 경쟁국이고 뭐 협력도 하고 시장인데 현재는 제일 큰 거는 시장이죠. 네. 우리가 중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? 그리고 아직은 산업이나 기술 수준에서 무선 속도로 따라오지만은 어느 정도 산업별로 우리가 주요한 산업은 갭이 좀 있고 차이가 있고요. 예.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따라오는 것 갖다 물리치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. 네. 우리가 더 해야지. 그거 가지고 탓할 건 없을 거고.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%가 중국으로 갑니다. 뭐 홍콩이나 이런 거 따지면 거의 30% 되는데 홍콩 경영을 따지면 거의 30%라면 사실상 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. 그렇죠. 여기서 그만큼 큰 물량을 돌려주니까 다른 지역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.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연안 쪽에 뭐 상해니, 광저우니, 텐진, 대련, 뭐 칭다오 이런 쪽에 있는 수출 기업에 우리가 원자재나 부품, 반제품 갖다 팔아서 수출을 했는데 이제 점점 중국이 투자 기업의 어떤 수출 투자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안 줍니다. 네. 워낙 수출이 많이 잘 되니까.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막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그 중국의 본토인 내륙, 서부 쪽으로 들어야 되거든요. 우리 기업들이 연안에 있는 기업들이 U터널의 상구로 오는 게 아니라 P터널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전을 그 전략을 이제 우리가 기업도 그렇고 코트라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흔히 뭐 등소평이 이제 그 중국의 개방 계획을 갖다 점, 선, 면 이렇게 확산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그런 어떤 점선면의 같은 전략에 의해서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. 네. 저는 뭐 엊그제도 한 2주 전에도 중국의 정조가 거기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혹시? 소림사가 유명해요. 아. 그래서 정조로 해서 충칭, 중경에